그러면 2025년 12월 16일이네요. 오늘은 제 7강입니다. 마음공부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승이시죠. 종범 스님 강의, 그리고 피올라 마음학교 김연수 교장님 강의를 듣고 우리가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정리된 문건을 같이 보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좀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그 마이크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파란불로 하면 마이크 되더라고요. 그 마이크 있죠? 그 마이크. 네, 그거 파란불로 해주시고, 예, 저 한 분에게 좀 전해주세요. 아까 읽으실 분. 앞에 문단만 읽어주세요. 네.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의 요지는 뭐냐? 팔만대장경을 마음심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해서 마음법이라고도 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거냐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요즘 명상이 유행인데 김성철 교수 이야기대로 판매만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찰이 함께 해야 한다. 지간 쌍문, 정해 쌍수,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같은 전통을 근과 업조로 삼아 정진해야 한다. 이러한 초기 불교부터 암달마, 공, 유식을 넘어 천태와 화음, 선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와 선이 균형을 잡도록 생활에서 실천하자. 마음이 온 우주와 한 덩어리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우리가 이제 불교가 뭐냐 할 때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예,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교와 선.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죠? 선은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84,000대장경을 한마디로 한 글자로 요약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마음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심자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 첫 강의부터 주관적 관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주관적 시점. 그래서 오온과 12처 18개. 우리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과 세계. 그 모든 것은 누가 인식을 하고 있죠? 내가 인식하고 있죠. 내가 뭐에 의해서? 그렇죠. 나의 어떤 인식 능력. 그러니까 저 기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내가 인식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이 뭐겠어요? 그것도 내가 인식한 마음인 거예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도 뭐라? 내가 인식한 부처님 가르침이지, 나를 빼놓고 부처님 가르침은 있을 수 없잖아. 내가 없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 있어? 그쵸? 근데 항상 우리는 그 관찰하는 주체는 까먹고 항상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 저거 잘못됐어.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8만대장경만 마음심자 하나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마음심자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론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오. 그런데 그 마음이, 보세요. 내가 꿈 없이 잠잘 때 나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꿈 없이 잘 때. 없잖아. 그럼 그때 내가 없었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벌써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깨었을 때. 그런 조건 속에서 나를 항상 보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2% 부족하게 보는 거예요? 2% 부족하게 보는 거라. 그러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족하게 보는데 하물며 세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날에
삼매라는 게 발달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꿈 없이 잠잘 때, 꿈 꿀 때조차도 내가 꾼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 꾸기 이전의 자리,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치 맑은 거울처럼 그 때가 끼지 않은 거울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선입견 없이. 현상학에서는 항상 뭐라 그래? 에포케라고 하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관 내려놔봐. 잠시 이게 에포케예요. 판단 중지락 하거든. 왜냐면 판단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영화를 봐도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감성을 갖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영화가 어디 있냐고. 다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5, 12, 78개 일체가 온 우주가 다 내 마음 속에 비춰진 그림자다. 또는 뭐 환영이다. 뭐 일체 유심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윤회의 세계야. 그걸 떠날 수 있어야 돼. 그게 해탈이고 열반인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러면은 생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면 뭔가 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명상이고 삼매예요. 그래서 삼매 단계가 굉장히 높잖아요. 욕계 삼매가 있고, 색계 삼매가 있고, 무색계 삼매가 있어. 그래서 감각기관의 영향을 덜 받을수록 뭐라? 좀 더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28천의 세계가 이제 그렇게 색계, 무색계까지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거 부처님이 해보니까. 왜냐면은, 삼매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렇게 번뇌에 끄달릴 때와는 달리 뭔가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마음의 평정도 있고, 평안해. 그런데 어때요? 삼매에서 나오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거든. 우리 자식은 말 안 들어. 우리 마누라는 뭐 지 마음대로 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 그래서 삼매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삼매라는 방식으로는 끝이 없겠다. 끝장을 낼 수 없겠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 판단을 하시고 뭐가 더 필요했다?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관찰. 그래서 다른 인도 철학에서는 그 관찰 부분이 약해. 주로 삼매 쪽으로 많이 가는데 불교에서는 항상 삼매와 관찰이 같이 간다. 지금 우리가 요가 상태로 안 들어가도 우리는 늘 관찰을 하잖아. 그지? 이게 뭐지? 아, 이게 밥이네? 먹어야지. 이게 뭐지? 차네? 내가 이거 타야 되네? 아, 이거 타면 내가 부산 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광주 가네? 타지 마야지. 관찰 안 할 때가 있나? 꿈 없이 잘 때 빼놓고는. 그죠? 네,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보통의 경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삼매와 관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좀 더 잘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수행 원리인데, 그래서 그거를 지관 쌍운 정의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라는 건 멈추는 거예요. 막 그냥 끄달리는 마음을 일단 스톱, 아까 에포케 얘기했죠. 현상학. 그런 것처럼 딱 멈춰보는 거야. 그러면 그 스님이 뭐라고 써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막 달려가다가 딱 멈추면은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거기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멈추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쌍운, 함께 운전한다 이 뜻이야. 세상을 우리가 운전해서 살아가듯이. 그 다음에 정의 쌍수도 마찬가지야. 정이 지나 마찬가지고 해가 관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닦는다 해서 쌍수야.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법륜사도 그 고려시대 때 그 스님 누구죠? 보조 진울 스님. 그 스님이 주창한 것이 정의 쌍수거든. 그 정의 결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같은 전통이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까지 이리관지하게 흐르고 있다.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도 그것을 그냥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반성적 사유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회광반주하는 이런 어떤 생활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네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거기 써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읽어주세요. 두 번째 문장. 네. 네, 네. 예컨대 성가 기감 첫머리에 유일무로차 하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부중생 불중멸이라 명부득 상부득 이로다 하였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지금까지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멸하지도 않았으며 이름도 지을 수 없고 형상도 그릴 수 없다. 종범 스님도 현상과 지각은 늘 같이 간다며 관찰 대상에는 늘 이러한 의식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환기하고 있다. 김성철 교수가 강조하는 주관적 시점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일체를 말할 때 5원, 12처, 18개는 독립된 세계가 아니라 바로 보는 이가 파악하는 주관적 세계라는 것이다. 이때 주관은 상일 주제의 아트만이 아니다. 주관적 시점에 입각하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한계도 알아 정의상수로서 불방일 정진하자. 불성, 광명, 열반은 상나가적이라고 하셨음을 잊지 말고 파도를 서핑하듯 가볍게 나아가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불교의 고려 조선 넘어와서 이 중기 때죠. 서산대사께서 선가에 내려오는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선가 귀감이다. 아주 귀감이 된다 그러잖아. 그죠? 예. 근데 거기 첫머리가 그거예요. 유일물 어차하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부중생 부중멸이라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유일물 어차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일물 어차.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처라는 게 이제 주관과 객관의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색, 수상행식. 아니, 안이비설신이 한쪽에, 안이비설신이 한쪽에 색상향 미촉법. 그쵸? 예, 그렇게 이제 배대해서 눈은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12개를 일체라 하고 일체를 떠난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모든 게 일체인데 그게 이제 주관적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관적 시점이 가능하게 하는 그 연기가 있잖아요. 연기. 그쵸? 주관적 시점이라는 게 제멋대로 혼자 주관적 시점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가진 주관적 시점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홍길동이 가진 주관적 시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가진 주관적 시점이 같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주관적 시점을 가능케 하는 연기, 그게 유일물 어차라고. 한 물건이 있다는 거야, 거기가. 근데 그거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한 물건이 아닌 거죠. 예. 그 깨달은 이의 경계지, 말하자면. 근데 또 불교에서 그런 말도 해. 그 본래 무일물이다. 그런 말도 해. 그러면 본래 무일물이라는 거하고 일물이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일물이 있다 해. 그죠? 그럼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그거 어떻게 그 모순을 해소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거든. 근데 그런 말에 헷갈려. 그런 말에 헷갈린다고. 한쪽에서는 한 물건도 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한 물건 있다 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거짓말 했나? 그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선가에서는 주로 본래 무일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 육조 해능대사가 그런 얘기 했거든. 그죠?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 물건도 없다 하는 얘기는
어떠한 한 물건이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휴대폰을 본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떻습니까? 휴대폰이 따로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샀잖아. 맞지? 근데 그거는 반쪽만 보는 거라는 거야. 그쵸? 파도가 하나 탁 치면 파도가 있지. 파도 없다면 그건 상식이 안 맞지. 그러나 파도의 본질이 물이라는 걸 알면 파도라는 현상에만 우리가 미혹되지가 않잖아요. 그쵸? 물론 거기에 뭐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파도 하나 칠 때마다 감정이 요동치지만은 거기에 또 쏙 빠지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파도라는 어떤 그 입장을 안다 하는 것이 유일물 어차야. 그러니까 요즘 철학의 용어로 얘기하면은 현상과 본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현상과 본질이 있다 그러면은 현상은 각각의 파도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랬어. 그 본래 무일물이란 뜻 알겠죠? 개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거야. 그쵸? 예. 그래서 한 물건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놓지만은 한 물건도 없는 것이 본래 뭐냐고. 그냥 우주 통째잖아. 개체성을 떠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보편이거든. 본질이거든. 본질 입장에서는 뭐해? 모든 게 그 본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휴대폰을 들어도 그 본질 하나. 저 기둥을 예를 들어도 본질은 하나. 지나가는 홍길동 얘기를 들어도 본질은 하나. 그런 의미에서는 유일물 어차지. 유이물은 없지. 그러니까 절대 평등이지. 차별이 없지. 그래서 그거는 본체론적인 용어예요. 본체론적인 용어. 그러나 현상적인 면에서는 80억 인구가 있고 산하대지가 있고 각양각색의 우주가 있잖아. 그렇게 하면 뭐가 돼? 그렇게 다양하게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 본래 무일물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쵸? 현상을 다 인정하지만은 인정하는 대로 또 부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래 무일물의 입장이야. 본체적인 입장. 그치? 현상적인 입장이라고 해도 되고 본체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 우리 눈에는 다 따로따로 있어. 따로따로 있어. 그렇지만은 그 어떤 본성을 따지자하면은 그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연계의 산물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모든 것이 무한 생명의 나툼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절대 무한이 상대 유한으로 잠정적으로 그런 모양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존재를 다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본성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 현상들을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체성을 부정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개체성을 부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 개체가 뭐라? 전부 다 무한 불성의 표현이요. 아미타불의 표현이요. 열애의 나툼이요. 그러면은 유일물 어차지. 제2물은 없어. 모든 게 다 부처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도 저 풀 한 포기도 부처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 하나는 본질을 표현하는 말.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 아니면은 체와 용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진리의 나툼이다 하면은 진리는 체, 나툼은 용. 그런다 하면은 그 말도 그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물 어차, 오직 한 물건뿐이다 하는 말이나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 그 어떤 말하는 취지가 다른 것이지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취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글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는 저도 참 종범스님 강의 들으면서 새삼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은 이 현상, 그러니까 저 기둥에는 뭐가 항상 따라간다? 지각이 따라간다. 그 말에서 저는
많은 참 편안함을 느꼈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기둥이 있어요?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해. 그러면 저기 기둥이 있는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둥을 본다 하는 거는 뭐야? 기둥을 보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종범 스님은 현상 인식에는 늘 지각이 따른다 한 거예요. 그 지각. 그지? 지각. 그 지각이 다른 말로 하면 뭐 아래야식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불성열의 광명의 표현이에요. 지각이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그 지각은 까맣게 놓치고 현상에 떨어져 산다. 그게 종범 스님의 오늘 강의거든. 개봉박두 한번 들어보실까요?